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종목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의 대장주에는 역시나 빼놓을 수 없는 스피어 그리고 한미반도체에 들어가 있고요. 꼬리주에는 세미파이브, 인탑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장주 스피어.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고 진짜 스피어를 생각하면 그때가 떠오릅니다. 이게 지금 포트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쭉쭉쭉쭉 치고 올라와서 와, 지금은 뭐 들어가기에도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버렸어요. 네, 한 9,000원 아래에 있었던 스피어가 네. 오늘 상한가 종가 기준으로 19,000원까지 올라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한 방 더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최근에 12월 31일 공시에서 니켈 재련소에 대한 지분 인수에 대한 공시가 12월 31일 날 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토론방이나 와글와글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현금이 별로 없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낼 거냐? 결국엔 유증을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금의 납입일이 1월 15일입니다. 유증 공시를 해봤자 1월 15일까지 돈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증에 대한 걱정은 마음속에 담아놓고 차차차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려보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전환사채 250억에 대한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250억을 전환사채로 들어오는데 낮은 이율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리픽싱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기본 단가가 14,000원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비해서 일찌감치 전환사채 공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전환사채는 주가 희석이 나타나는 거라서 안 좋은 거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주가는 올라가지만 재련소 인수, 지분 인수, 지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도 토론방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 전환사채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최대치의 물량을 사들였습니다. 스피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상방에 대한 스토리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그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꽤 큰 수익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함께하고 계시는 패밀리 분들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놓았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올라가고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24일이었습니다. 수요일 크리스마스 특집에 부모님들께 드릴 종목으로는 노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주식으로는 스피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채팅창이 또 와글와글했습니다. 코스닥의 적자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니 이런 댓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자녀에게 물려주고 새해 첫날 상한가를 갔으면 아빠는 이 정도면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실체와 실적과 경쟁력에 대한 강조를 드렸습니다. 스페이스X가 발사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특수화금을 공급해야 스페이스X도 발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일론 머스크 아저씨가 스페이스X를 계속 쏘고 싶은데 스피어라는 기업에서 특수화금을 공급해야 스페이스X 겉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다라는 스토리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좀 더 도전해 보시고요. 1차 관문으로 2만 원 돌파 여부는 확인해 보자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채팅방에서도 지금 시간 외 단일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구간 6시 땡 하면서 한 3% 정도가 밀려서 마무리가 됐다. 네. 그러면은 지금 관심을 좀 가져볼 사람들은 지금도 괜찮을 것이냐 이런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스피어보다는 다른 네. 종목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주로 날아간 종목보다는 우주로 날아갈 종목들을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한미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슈팅이 나왔지만 한미 반도체보다 눈이 쏠리는 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 자, 삼성전자 와,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목표가 했을 때 허반서 파트너가 13만 원부터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주셨잖아요. 13만 원 이거 잘하면 오늘도 갈 수 있겠는데요. 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기운을 타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금붕어 꿈을 꿨다 그랬더니 태몽이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네. 그 새끼 종목이 한미반도체가 또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하. 제가 진짜 주식 1부에서 적토마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특집도 종목이었고 네네. 오늘 제대로 적토마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토마는 빠른 말이 아니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말이 적토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고귀한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코스닥이 새해 첫날 기준으로 11년 만에 가장 강한 상승폭을 기록해준 하루였고요. 코스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보통 배당 확정 이후에는 금융투자 매물 매도 때문에 이 첫날에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는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상승률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가장 강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중심은 반도체였는데요. 삼성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그동안에 좀 서러웠던 걸 표요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는 이 첫 거래일 시장의 혼조스러운 감정들 속에서도 기존의 주도주들이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막 열정이 불타오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2020년도의 끝과 2026년도의 시작이 한 번에 몰렸던 이번 주였잖아요. 29일은 로봇, 30일은 반도체, 그리고 또 26년도에 새해는 로봇과 반도체와 우주였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추격해서 집중하던 구간들에서 기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AI 반도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고 모두 이 화려한 AI의 두뇌 그리고 또 거품론에만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병목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무리 좋은 칩도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데요. 이 한미반도체는 그 꽉 막힌 구간을 뚫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플레이어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네네. 이 말보다 수주들로 우리의 불안을 좀 이제부터는 잠재워 줄 수 있는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에너지가 아니라 반복되는 수주가 만드는 좀 단단한 신뢰의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또 한 번 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망치질을 반복하면 대장장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 기초 체력으로 증명된 단단한 종목이 한미반도체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망치를 좀 쳐주세요.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네, 한미반도체 이제는 15만 9,200원대 고점을 달고 있는데 이 고점을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2만 원대 구간에서 기회로 14만 원부터 1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형주들을 가끔 대정제와 꼬리주에 넣어서 설명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무거운 종목들이 단번에 탄력적인 모습으로 변환되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16만 원대 지금 도전해주고 있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조금 더 강한 힘이 실려준다면 19만 원 이전에 고점까지도 넘길 수 있는 흐름을 이어받을 수 있다. 삼성닉스 이후에 가장 강하게 또 체력을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는 말이 한미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16만 원을 넘어선 1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밀려도 이 종목은 겁먹을 구간이 아니라 기세를 조금 더 축적시켜 보아도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꼬리주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세미5. 자, 이 종목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지금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3거래 1밖에 되지 않은 초신규 상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구간에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 반도체 관련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식각에서 증척 공장에 투입되는 실리콘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결국엔 식각 공정용 핵심 소모성 부품 공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소모성 부품이라고 한다면 이쪽에서의 수요가 활발하게 이루어난다면 소모되는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 직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의 TSMC 파트너사고요. 공급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약 한 20여 개 정도의 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키옥시아 등의 실리콘 파츠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실리콘 파츠 리사이클링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쪽에서도 실리콘 대비해가지고
좋다라고 있기 때문에 TSMC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사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5년도 상반기에만 매출이 773억 원, 영업이익 2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93% 그리고 영업이익은 416% 올랐고 영업이익률은 30%에 육박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싱글 상장주 중에서 이 정도의 실적 퍼포먼스를 내는 기업이 드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실 때에 분봉으로 열어놨습니다. 봉이 일봉으로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상장 이후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이후에 저점을 1번, 2번, 3번, 4번 정도 뒤진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의 업황 자체가, 섹터 자체가 반등하고 있을 때에 실체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TSMC의 국내 유일의 파트너사다라고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요. 35,000원 언저리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35,000원대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했으면 좋겠고요. 꼬리주로 갖고 온 만큼 제가 언제든지 포트에 담을 수 있는 유망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꼬리주에 담기는 종목들의 탄력성도 상당히 강하니까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는 인탑스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인탑스 최근 바닥 구간에서 좀 어려웠었는데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왔고 지금 구간은 다시금 기세를 좀 모으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준비 땅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의료 그리고 또 의료용 AI를 보자, 의료 로봇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는 종목들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는 있으나 설명이 안 되는 고점은 아닙니다.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도 8,000원대부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왔었고 휴림로봇 또한 4,000원, 뭐 SPG는 4만 원, 원익홀딩스는 11,000원, 고영도 18,000원. 이렇게 좀 전반적인 로봇주들을 모두 상승 초입부터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종목을 설명드려 왔습니다. 공통점은요. 기세가 더 강해지는 구간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이다라는 건데요. 저는 사실 앞을 예측하는 매매를 하진 않습니다. 이 낮은 가격에 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당장 확신이 감정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만을 좀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정보가 많을수록 판단이 좀 흐려질 때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좀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쏟아지는데요. 이 종목들을 정보를 계속해서 듣게 되면 내가 산 종목만 안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좀 의기소침해지는 구간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 모든 투자자들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주식에서 중요한 건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는 비중으로 주식을 운영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고 불확실성을 좀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인탑스는 과거에 전자기기 케이스를 만들던 평범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의료 로봇과 그다음 또 정밀 자동화 설비라는 새 매뉴얼로 좀 다르게 리뉴얼한 기업인데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필연적인 구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진단의 장비와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이 인탑스의 전자기기 케이스를 만들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된 이 정밀 제조 기술은 이제부터는 대체 불가능한 생산 파트너의 지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과정의 결과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이 과거와 저평가의 미래의 고평가가 좀 격하게 충돌하면서 자리를 밸류 리레이팅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흐름을 잘 읽고 추격할 종목을 잘 맞게 선별을 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차트상 1봉 보시면 되시면은요. 상한가를 만들고 고점을 만든 뒤에 지금 종가가 25,500원대에 와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고점들이 23,000원대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23,000원까지 쉽게 올라가기 위한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가격 또한 낮은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가격부터 23,000원부터 25,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방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밀리게 되는 가격대 체크하더라도 우리가 18,000원대까지는 밀려도 버텨보자.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 그리고 꼬리주의 흐름을 통해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다음 주에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삼전 닉스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바톤을 받아 볼 수 있는 소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 두 분에게 물어봤고요. 자, 두 분의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는 프로텍을 집어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역시나 이어서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프로텍. 자, 이 종목 봤더니 이제 바닥을 좀 잡고 나서 추세를 좀 잡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 보고 있으면 이 종목도 그렇게 좀 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로 좀 들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지 않은 어. 시점입니다. TSMC 네. 그리고 마이크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했을 때 23년도 2분기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그와 같이 대폭 상향한 이후에 네. 슈퍼 사이클을 그렸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이 꺾이지 않는 이상 반도체 사이클은 어마어마하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슈퍼 사이클을 넘어서 그와 같은 실적 가이던스가 사실화되었을 때까지는 메가 사이클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만큼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쉬이 매도하시기보다는 이 적토마가 달려가는 끝이 어딘가, 저는 기본적으로 올해 6월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6월까지는 수익률 극대화로 달려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소부장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엔 HBM이 가장 선두에 있겠죠. AI 서버, GPU 수요 확대로 HBM은 꾸준하게 더 가속화될 것이고 후공정의 자동화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테스트, 버닝 테스팅, 패키징 자동화 장비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같은 수요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서의 역할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끝으로는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의 투자 영향, 서버 메모리 투자 확대에서 메모리 수요 확대, 소부장 관련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스토리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앞서서 하나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소모성 부품입니다. 소모성 부품. 테스트할 때도 소모성 부품, 패키징할 때도 소모성 부품, 이런 거니까요. 소모성 부품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로텍입니다. 제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차트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하락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럼 이 하락 트렌드는 여기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반등이 안 나오는구나. 하락 트렌드가 나온 이후에는 꼭 확인해야 될 게 저점입니다. 3중, 4중 바닥이 나왔는가? 하나, 둘, 셋. 3중 바닥이 완성이 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선은 저점에서부터 이와 같이 추세 저점을 딛고서 꾸준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구나라는 60일선에서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설정할 때는 상승 추세선을 여러 개 그린 다음에 중기 되돌림 라인을 그려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이렇게 열어놓고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원짜리까지는 프로텍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눌림목의 프로텍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4만 원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드리면서요. HBM, 고속 메모리, 후공정 핵심 장비, 버닝 테스트 장비를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늘 반도체에서 프로텍,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미파이브, 네. 그리고 신규 상장주 중에 CMTX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포트에 담으려고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방송 말미에 프로텍, 세미파이브, CMTX 중에 제가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는지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세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치고 갈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채팅방에 우리 회사의 과장님께서 지금은 반도체 말고 다른 건 쳐다보지도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거 쳐다봤다가 오늘 힘들었습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파트너님들이 이야기를 또 잘 해주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한미반도체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탑픽으로 한미반도체를 꼽아주셨지만 앞에 설명들을 좀 하셨고 추가적으로 또 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PCB 기판 라인까지 제가 설명에 다 담아왔으니까요. 좀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 기대가 아니라 확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체와 구조, 확신 이 세 단어를 제가 연말부터 강조하면서 이 단어들의 힘을 좀 주고 있는데요. 제가 또 신고가 귀신이지 않습니까? 로봇도 다 신고가로 데려다 드렸고 삼전 닉스 또 봐야 될 때 제때 말씀드렸고 또 원익 IPS, ISC까지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 신고가 바통은 한미반도체다라고 대장주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AI 시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병목 현상입니다. 이 대장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칩을 만들어도 연결하지 못하게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그 병목을 뚫어버리는 실제 해결사고 플레이어입니다. 이 수주와 실적으로 가치를 이미 증명을 했고 체력 또한 증명이 됐습니다. 단순한 기술주가 아니라 신뢰의 기세주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전략 키워드를 저는 실체의 확인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AI에서 시작된 기세가 HBM과 패키징 그리고 또 후공정으로 번지는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HBM의 핵심 라인에는 한미반도체와 제우스라는 종목을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정화 미세 라인에는 리노공업, 가온칩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첨단 패키징 검사 라인에는 이오테크닉스를 집중해 보셔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AI PCB 기판 쪽에는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또 후공정 라인에는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ISC 이렇게 종목을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왔는데요. 그 중에도 전공정의 장비 대장에는 원익 IPS를 집중해 보셔라라고까지 제가 이벤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올라탄 대표적인 기세주다라는 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싶습니다. 다만 시장은 변수가 워낙에도 많기 때문에 이 때에 따라서 바라보는 순서는 조금씩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흔드는 이유 또한 여러 가지겠죠. 하지만 이 구조를 잘 알아두시게 되시면 흔드는 구간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버틴다든지 아니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이 확신 없이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또한 실적과 기업의 데이터가 겉보기에는 엄청 중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좀 잘 알아두고 흐름을 예측하는 전략보다는 흐름을 인정하는 대응을 하자가 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장, 이 기둥을 한미반도체로 두되 그 곁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판이라든지 전공정, 후공정 라인의 대표적인 종목들도 함께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나 세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둥이 튼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받쳐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 4일부터 7일까지 국빈 방중 관련된 이슈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중국발 훈풍이 불 테마는 어느 쪽에 또 있을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엔터를, 박지윤 파트너는 화장품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종목으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엔터에서는 SM을,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를 잡아주셨습니다. 자, 일단 방중 관련돼서 오늘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들썩들썩하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SM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포트폴리오는 YG 플러스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SM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방중이라는 공식 방문을 통해서 의제가 무엇으로
형성이 되느냐? 문화, 콘텐츠 교류 정상화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이미 중국 내에서 K-팝 콘서트 그리고 홍콩에서의 드림 콘서트 이야기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보도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중 문화 교류 확대, 민간 교류 활성화 이런 이야기가 의제와 정상회담 속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로도 엔터주에서의 활발한 반등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높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다가 박진영 씨 앞에서 중국에서 콘서트 하면 어때?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엔터주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연, 방송, OTT, 콘텐츠, 플랫폼 그리고 IP 관련된 기업들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다. 4일 이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방문할 때 그리고 거기서 이슈가 이제 소화가 될 때 거기가 이제 피날레가 될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옥석 가리기가 그쯤에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YG 플러스를 제가 포트에 담아 놓았던 거는 결국엔 실적에 있어서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매출 비중과 중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들의 IP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 그래서 올랐다가 미리 주말을 앞두고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그 후발주로서 어디가 더 올라갈까? SM 라이프 디자인도 조금 보입니다. 드라마, 예능, 콘텐츠까지도 제작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향 콘텐츠 유통 재개되었을 때 직수혜가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YG 플러스는 이미 포트에 담겨 있고요. 그 뒤로는 SM, 눌림목에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너무 높은데 나는 조금 후발주를 또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이 세 종목에 대한 관심 엔터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지은 파트너는 화장품 섹터 그 안에서도 코스맥스를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작년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은 움직임이 나오기 전 가격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중국발 말고 다른 모멘텀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왔었지만 이렇게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보게 되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종목이 코스맥스일까요? 맞습니다. 엔터, 화장품, 게임, 면세 등등 저희가 한알령, 한일령 저희가 다 다뤘었는데요. 네. 이번 방중의 이슈의 핵심은요. 저는 억눌렸던 중국 소비의 감정적인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쪽에서는 저희가 펄어비스라는 종목을 또 추천해드렸었고 결국에는 오늘 목표가까지 모두 다 도달을 했죠. 다음 순위를 매겨보자라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좀 억울한 입장에 놓인 화장품 종목들을 기회로 봐야 될 때가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에 이어서 이번엔 코스맥스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브랜드 리스크 없이 일단 시장 전체 회복을 그대로 흡수하는 ODM 기업의 1위 기업이고 또 중국과 동남아가 동시에 회복되는 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인 온기가 돌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표적인 본능적인 기세의 종목입니다. 함께 봐도 괜찮을 종목으로 제가 APR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자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IP를 가진 귀족 부티의 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의 체크 포인트는 저는 뉴스의 행간에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 공동 성명에 문화 또는 소비 이런 단어가 포함이 되는지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이 나오게 되면 화장품에서 엔터, 또 엔터에서 면세 순으로 이 감정적인 전이가 확산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은요. 지금 일봉상으로 멈춰있던 구간, 좀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주었던 구간이 16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 가장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셨던 가격대가 아마도 15만 원대 부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15만 원에서 18만 원대 급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주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의 이 가격을 좀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그 가격을 좀 디드려는 회복하는 구간으로 들어섭니다.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단기적인 추세의 전환이 되려고 하면 18만 3천 원대를 밟아주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가 자체가 많이 낮아 보여도 이전의 저항 가격이 지지로 변하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우리가 20만 원대 그리고 또 22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갈지 아니면 한 계절의 색깔을 담당하는 클래식 컬러로의 기환이 될지 지금 가격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깜짝 실적을 예고한 셀트리온 새해 첫날 비상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올해 레벨업
가능할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은 고, 스탑 어느 쪽이었을까요? 자, 일단 두 분 다 고를 외쳐주셨어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있을까 물어봤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우리 박지훈 파트너는 25만 원에서 28만 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이 바이오의 남자라고 칭호를 했지만 셀트리온 이야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자, 관련해서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시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바이오도 옥석가리기와 선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10월, 11월 달에 바이오의 남자로서 뭐 D&D 파마텍, G2G 바이오, ABL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때 핵심 키워드는 ADC 이중항체였습니다. 이중항체 플랫폼과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인투셀 같은 경우가 지금 유망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꼽을 수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엔 시밀러와 CDMO 쪽에 기대감이 높다. 그렇게 10월, 11월 바이오가 뭐 100%씩 날아가는 와중에 셀트리온은 그렇게 많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체적인 가시성에 대한 의문을 회사가 먼저 돌파하고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오늘의 뉴스와 이야기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생산시설 인수 완료라는 것은 결국 캐파의 증설이고 매출이 증가하고 고정비가 분산된다. 그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높아짐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적인 구조가 탄탄해진다라고 인식을 해보신다면 결국엔 저는 공장을 증설하겠습니다라고 투자 공시가 났을 때보다는 공장 증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투자를 했느냐 아니면 이제 캐파가 늘어나서 공장을 가동하느냐 이런 건데 네. 결국 셀트리온은 이제부터 공장을 가동한다라고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공장이 완공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이트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 3전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주셨어요. 어떤 포인트 집중하고 계실까요? 제가 항상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셀트리온 종목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제가 11월 달부터 셀트리온 종목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덧붙여서 강조드렸던 코멘트가 2026년도 상반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자. 더 좋을 것이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때까지 좀 버텨보셔라. 코멘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이 바로 좀 믿음은 보상이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상승은 단순한 뉴스 급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깜짝 실적과 그리고 또 미국 생산신설 인수 그리고 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일정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 결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월 달에도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리면서 제가 목표가를 20만 원 위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삼성 에피스홀딩스까지 함께 곁들여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바이오가 이제는 좀 개별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실적을 가장 먼저 확인시켜주는 산업형 기업 쪽에도 집중을 해보자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집중해보셔야 될 키워드는 CMO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실적 확인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 이 삼바로와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오 생산의 본진이다. 그래서 신뢰도를 담당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다시 한번 짚어보자라고 하면 셀트리온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제가 17만 원대 부근부터 인사이트 큐에서 다루게 되면서 네. 1차 목표가를 최근에 저항이었던 19만 원대, 20만 원대를 1차 목표가로 짚어드렸고 일단 17만 원부터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간 과정에서 18만 5천 원대를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신규 진입에 대한 고려를 해보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죠. 지금 현재 구간 신고점 도전 구간입니다. 여러분 제게 별명이 또 신고점 귀신인 만큼 네. 이번 구간에서도 21만 원, 22만 원을 넘어선 그 윗구간까지도 도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은 단기적인 탄력성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구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상반기 조금 더 좋은 전망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목표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